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 그 정상과학 토마스 콘 나오는 그 지문보다 개인적으로는 23번 지문이 가장 어려웠거든. 보면 그 개별적인 인간 존재라는 건 다르답니다. 너무 당연한 말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나 포함해서 전부 다 다르잖아. 그쵸? 어떻게 달라? 서로 다르죠. one another. 2명일 때는 each other이거든. 근데 3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이라는 표현을 써. 개별적인 인간 존재라는 건 다르답니다. 서로 physically 신체적으로 다르죠. A multitude of 형용사 다양한 가시적, 비가시적 방식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도 물론 다르잖아. 눈, 코, 입 전부 다 달려있지만 그 형태가 전부 다 다르니까 만약에 인종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인종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듯이 그 인종이라는 게 실제 생물학적 엔티티 그쵸 별표 단어 실체라면 그러면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앤세스트리 그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도 많은 다양한이란 뜻이야. 그냥 한 번에 외우면 편해. 아프리카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유할 것이랍니다. 다양한 특징을. 한편 혹은 반면 유럽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또 똑같은 표현 다양한 그리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프리카의 후손이죠. 이거는 아프리카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후손들과 유럽인의 후손들이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but 뒤잖아. 그러니까 연결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1번 형광펜 칠하는 거고. 하지만 once 일단 우리가 특징을 더하게 되잖아. 근데 그게 어떠한 특징이냐면 좀 덜 가시적인 거 있잖아. 덜 보이는. 근데 무엇보다 덜 보이는 거냐면 이게 해석을 구조 플러스 해석을 함께 동시에 병행해야지 이제 구조 파악이 완벽해지거든. 그리고 우리 구두점도 배웠잖아. 이 once 부사절 접속사 조건에 포함되는 애잖아. 일단 뭐뭐 하면 얘 세모가로 어디에서 묶이냐? 여기에서 묶이잖아. 왜냐면은 된 뒤쪽으로 목적어가 3개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줬다고 생각해서도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 끝나면 보통 쉼표 찍어주니까 여기에서 묶은다고 생각해도 되고 일단 우리가 특징을 더하잖아. 근데 이게 덜 가시적인 거거든. 피부색이나 머리의 질감, 즉 머릿결이나 덜 like 그러니까 like가 무엇 같은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 즉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특징을 더하면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지 알아? 그 사람들 있죠.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 덜 like 비슷해진다는 거죠. 서로. 그리고 역시나 더 무엇과 같아져? 사람들과 같아진답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그쵸? 식별한? 여기에서 네모가로 닫고 되냐? 그러니까 좀 우리가 겉보기에 좀 피부색도 우리 같은 황인인데도 다르잖아. 그 다음에 곱슬머리인 사람도 있고 생머리인 사람도 있고 그 기타 등등과 같은 그런 것보다 조금 눈에 덜 띄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인들끼리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이 비교했을 때도 좀 더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명령문 그 다음에 that부터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쵸? 왜냐면은 to disappoint를 전명으로 묶이니까 add 대신데 그 사이에 전명이 끼어든 거죠. disappoint라는 거는 그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종도 다를 수 있고 다른 인종도 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점에 또 뭐까지 더해? 사실 이게 가장 명백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신체적 특징 있잖아. 근데 이게 사용이 되거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 인종의 representative 전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신체적 특징 있잖아. 동그란 가로 여기로 닫을게. 예를 들면은 우리 피부색으로 흑인이랑 화인이랑 백인을 나누잖아. 이런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계속해서 variable 뭐래?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so that이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에 나오잖아. 근데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결과로도 쓰여. 그래서 무엇 하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 분명히 들어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지만 결과로도 해석되는 거 바로 열고 결과로 써줄게. 나중에 이행문에 포함시켜놔라. 세모가로 여기에서 닫고.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계속해서 가변적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화면 한번 보면 원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우리는 말할 수 없죠. say의 목적어. 갈색 피부가 어디에서 흰색이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지금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그림이 뜨잖아. 그럼 이거야.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백인이랑 흑인을 나눈 것 같지만 이런 피부색의 사람은 백인으로 나눠야 될지 흑인으로 나눠야 될지 이 애매한 중간은 도대체 뭘로 이분법적으로 나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도 피부색이라는 것조차도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록 그 신체적 차이라는 게 그것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기는 해. 이거 얼도 부사절 접속사 중에 양부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부연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차이는 존재하기는 해, 실제.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주절이야. 근데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 discrete, 별개의 인종으로. 그것은 문화적 구성이랍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5번으로 우리 오해하고 있다. 인종에 대해서. 인종을 뭐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 구성으로.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을 나누는 것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신체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을 봤더니 한국인들은 보통 황인이네? 아, 한국 문화 사람들은 황인이구나. 미국에 있는 사람 봤더니 아, 미국 문화권 사람들은 보통 백인이네? 그러니까 문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들의 피부색을 봤더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인종을 나눈 건데 지금 생물학적 그 피부색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지 제 추측에 의하면 아마 2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워낙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흑인과 백인으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색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종을 구분한 거지. 이런 맥락에서 글이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의 근거는 이게 만약에 답의 근거가 길어질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단은 화면을 보면 이 부분 부분으로 이 앞부분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뒷부분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고 그쵸? 결국에 인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구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구성이 오해다. 사실은 뭐다? 피부색은 문화적 구성이다. 인종이라는 건 피부색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인종이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피부색을 나누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29번 이거 그 지율이가 질문했나? 근데 너 이해했어? 그 질문 프린트 보면은 질문 프린트 답지 한번 지금 꺼내봐. 질문 프린트 답지. 질문 프린트 답지를 보면 된다. 답지. 그 29번 봤어? 이거 결국에는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질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malignant envy인 악성 질투와 benign envy인 양성 질투가 있다. 우리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쵸? 어떤 사람은 이게 중심 내용이야 결국에. 그러면 괜찮아? 그럼 우리 그 문법적으로 잘 설명했더라고. 근데 2번
일단은 전부 다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내가 항상 설명했듯이 29번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줄 쳐져 있는 문장에 이렇게 첫머리로 돌아와서 이게 러프하게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 보면 이거 웬 부사절이냐 분사구냐? 분사구죠?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있잖아. 근데 어떤 누군가요? 더 잘하는 누군가죠. 우리가 얼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We're doing. 그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자주 느낀답니다. inadequate, 부적절하다고 무엇에 대해서?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명사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동명사 왼쪽에 납붙인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표 동사 중에 feel은 어떤 동사야?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그쵸? 이게 문법 포인트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되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 부적절하. 그쵸? 부적절하게 느낀다잖아. 그러면 마치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부적절하게니까 adequately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해석하면. 근데 feel 뒤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품사가. 그쵸? 형용사나 명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게 문법 출제 포인트고, 이거 선택지 3번을 이거 잘못 해설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밑줄이 to 밑에 쳐져 있잖아. 만약에 for someone에 쳐져 있으면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설하면 돼. 근데 for someone이 아니라 to 밑에 쳐져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용법을 설명하면 되거든. 여기서부터 볼게. this. 이것은 가끔씩 뭐로 이어져? 심리학자들이 malignant MB, 대표 동사 기억나죠? call, term, name 기억나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malignant MB에 무슨 표시해야 될까? 물결 표시죠. 목적격 보어. 왓디는 불완전하니까 목적어가 없고, 심리학자들이 음성이냐 양성이냐? 악성이죠. 음성이래.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진답니다. 동격. 멜리그넌트 MB. 악성 질투가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누군가가 마주치게 되는 거죠. 마주치길 바라는 욕구죠. 뭐를? misfortune? 불행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설하면 될까? 니네 그 클리닉 양식에 desire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쵸? desire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보통 투부정사가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하튼 이거 선택지 4번을 보면서 왜 모든 품사의 뜻을 다 외워야 되는지 알겠지? 위스크는 보통 뭘로 쓰여? 명사로 쓰이잖아. 근데 여기선 뭘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동명사를 봤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이면 된다는 거고, 선택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뭘까요? 그쵸? 얘야. B나 NMB야. 얘도 동격으로, 그러니까 얘 구조가 똑같아.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멜리그넌트 MB를 동격으로 수식해주는 거고, 얘도 B9 MB를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얼마나 친절해 글쓴이들이. 응? 이게 진리가 아니라 이 글쓴이가 그냥 생각한 거야.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게 뭔가 얼추 틀에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뭐 진리가 뭐가 있어? 우리가 죽는다는 것밖에 더 있어? 이거 그냥 이 사람 생각을 쓴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응? 공감되면 이 사람이 맞는 말을 쓴 거고. 그 다음에 30번. 이 사람 자주 나와. 토마스 쿤. 얼굴 궁금하지?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어요. 토마스 쿤. 이 사람이 토마스 쿤이거든.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과학철학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과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뭐냐? 토마스 쿤이 그걸 지래. 이분이 그냥 정상과학을 정의한 거야. 이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도 정상과학이 뭔지 설명하고 있잖아. 그쵸? 그 정상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냐, 무엇을 포함하냐. 토마스 쿤에 따르면 그것은 정상과학이죠. 정상과학이라는 건 primarily 주로 무슨 문제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다. however는 얘 부사절 처리하면 된다. 패러다임 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는 3번 형광펜 쳐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말 되게 자주 들어봤죠. 패러다임을 바꿔라. 사고체계야, 사고체계. 즉 생각의 틀이야, 생각의 틀. 생각의 틀. 여기서는 문맥상 과학적 사고체계겠죠. 과학의 사고체계, 문맥상. 과학의 사고체계라는 게 얼마나 성공적이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뭐를 만나게 돼? 특정한 문제를 만나게 된답니다. 그게 현상이래, 페노메나. 그것이 쉽게 어코모데이트, 뭐 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 OR도 동격으로 쓰인다. 동격. 즉 그것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뭐야? 그 이전에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it cannot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그쵸? 아니죠. 페노메나는 참고로 복수 형태다. 페노메넌이 단수 형태고. 패러다임이죠. 이거 이 두 개 다 패러다임 지칭하는 거 알죠? 전부 다. 그럼 여기서 선택지 1번이 encounter.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항상 특정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게 만나게 된다고 한다는 걸 어디에서 이게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 알 수 있겠어. 정상과학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만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앞문장에서 얘기해줬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 패러다임이라는 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 특정 문제라는 건 그 사고의 체계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들이거든. 즉 미스매치 뭐가 있어? 불일치가 있다는 거야. between A and B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 사이에. 제가 과학에 문외한이라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분명 과학 교과서에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고 생각했어. 끓는다고 명시돼 있잖아, 이론적으로. 근데 내가 라면을 끓이기 전에 온도계를 물에 집어넣어 봤더니 98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잖아.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 이거 질문 프린트에 답을 엿듣으면 되죠. 즉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뭘까? 이러한 사소한 퍼즐, 문제들을 뭐 하려고 해? 제거하려고 try to 노력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미스매치, 그 불일치. 화면 봐봐. 이론적 예측과 실험적 사실 사이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되냐? 뭐 하면서? as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는 처음에 나오는 건 해석을 하지 않죠. 두 번째는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possibly changes 수식해주는 거거든. 거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가능한 한 무엇에? 패러다임에 연결어. 그래서 일반 정상 과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수적인 활동. 보수적이라는 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이것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의 practitioners, 실행자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어떤 earth shattering? 그쵸. 뭐 세상이 놀랄 만한, 지구를 흔들 만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답니다. 상관 접속사 어디 있냐? 나데이 법비죠. 그쵸? 어떤 대단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고 해?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죠.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과학자들의 일이네. 쿤의 말에 따르면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novelty, 사실이나 어떤 이론의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죠. 이거 제대로 구조 파악했냐? 이거 and 뒤쪽으로 when부터 무슨 가로로 묶었어? 세모야. 어디까지? 그쵸,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 병렬되는 게 doesn't aim이랑 finds 이렇게 두 개야. 되냐? 그럼 여기 when이랑 successful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겠냐? 분사구문이니까.
아닙니다. 이행문의 그 스텝을 생각해봐. 부사 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그 이론을 외웠다면은 왜 생략됐겠어? 그쵸? 이 니즈죠?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은 생략되잖아. 그러니까 이시지칭하는 건 정상과학이죠. 그러니까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이론의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정상과학이라는 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것도 발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미스매치가 없으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를 확인할 뿐이니까 어떤 것도 찾아내지 않겠죠, 당연히. 원래 있었던 거만 확인하니까. 어보벌 연결어죠. 무엇보다도 쿤이 뭐를 강조했냐면 정상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실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 계속 하는 거 알겠지?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한마디로. 그게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야. 대조적으로 그들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받아들여? unquestioningly? 의심 없이 그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수행을 한답니다. 한계 내에서 그것이 설정한. 여기에서 역시나 이시지칭하는 것도 뭘까? 패러다임이죠. 그쵸? 이제 if 조건이 나오네. 조건. 만약에 정상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얻은 거야. 그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과학을 지키려는 정상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근데 이게 어때? 그 패러다임과 상응해. 그러니까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그럼 이거 이들이 원하는 거야? 원치 않는 거야? 원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보통 생각하냐? 그들의 실험 테크닉이 faulty? 결함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패러다임과 결과가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경우니까 얘를 conflict로 바꾸면 돼. conflict, 충돌하다, 상충하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의 근거는 결국에 화면 보면 데이가 지칭하는 게 지금 누구냐? 데이. 정상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주절까지 쳐야 돼. 그래야지 부사절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답 근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테크닉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실험 결과와 패러다임이 같지 않았을 거다. 그래야지 자기의 실험을 의심하죠. 결과를 그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답 근거로 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가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32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심 내용이랑 답 근거인데 화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셀스까지는. 그쵸? 구체적인 예시가 열거되고 있잖아. 우리가 운전할 때 뭐 신호를 따르는 거 혹은 뭐 운전할 때 느끼는 감각이나 뭐 목적지를 어떻게 갈지 길 찾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운전한대? 아니잖아. 근데 이거 솔직히 와닿지가 않죠. 왜? 나 포함 우리는 면허가 없죠.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네 주요 문장 작문할 때 한번 생각해봐. 그 작문하는 거 자체가 엄청 고급 스킬이거든. 작문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어도 알아야 되고. 또 콧물이 나오네. 소재 있는 사람? 이 망할 콧물. 그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A라는 학생이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알아. 그 다음에 모든 문법 지식을 다 알아. 그런 학생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럼 걔 작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작문 못해. 그 연습이 엄청 필요하거든. 단어를 전부 다 알고 니네 문법 다 안다고 해서 작문이 안 되니까 작문 특강을 들은 거잖아. 연습을 해야 되거든. 문장을 구성하는. 근데 그거 할 때 니네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단어를 조합하고 문법을 조합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냥 자동적으로 되잖아. 자동적으로. 그치? 처음에 클리닉 양식 작성할 때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엄청 욕먹으면서 했잖아. 이따위로 해왔냐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클리닉 양식 처음에 할 때는 어때? 그 예시를 보면서 지금 그 예문 보지도 않잖아. 왼쪽 첫 번째 페이지에 왼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예비고 애들한테 그 클리닉 양식을 써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첫 문장에 답근거가 뭐라고 시작하는지 알아? 1번 형광펜에 근거하여. 왜냐면 그 예시에 전부 다 그렇게 예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애들이 똑같이 1번 형광펜에 근거하여 막 이렇게 전부 다 써놓은 거야. 근데 너네는 지금 어때? 그냥 자연스럽게 너네 생각을 너네가 지문을 읽잖아.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안 해보면 어색해.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나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선택지 4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훈련이 잘 됐다는 거야.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운전도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장문이나 클리닉 양식을 작성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잖아. 근데 너는 의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않죠. 모든 이러한 세퍼러 별개의 정신 활동에 대해서 이 위에 열거한 SS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인지적인 뉴럴, 신경의 활성이라는 게 동그란 괄호 여기에서 묶을게. 아 젠장.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서 묶어야 되죠. 모든 이러한 별개의 정신 활동과 인지적 신경의 활성화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하튼 어때? 함께 작동을 하죠. 어떻게 작동해? 심지어는 아름다운 조화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신서사이즈? 종합하다, 합성하는 거죠. 너의 전반적인 경험은. 결국에는 이게 답의 근거로 능력을 많이 골랐잖아. 대의가 지칭하는 건 일단 뭘까? 무엇들이 함께 작동하는 거야? 아름답게. 뭡니까? 데이랑 와이어링스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뒤에 항상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 사실 뒤에 인팩트 뒤쪽에 항상 중요한 말이 나와. 사실 있잖아. 우리는 이분은 해석 어떻게 할까? 심지어 알지도 못해. 실제 차이를 계속 나오네. between A and B. 야 너네 어떻게 기억하는지랑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 알아? 몰라. 기억과 사고의 차이를 기억하기도 하지. 근데 생각하기도 하지. 그거의 차이조차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 동사 강조 표현 이것도 뒤에가 답근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사를 강조하는 거잖아. 우리는 실제로는 알고 있답니다. 그것들이 강력하게 intertwined 뭐 되어 있다는 것을 뒤얽혀 있다는 것을. 이것도 답의 근거죠. 그것들이 뒤얽혀 있다잖아.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how we remember이랑 how we think죠. that is why는 해석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답니다. 뭐에 대한 것인 것만큼? 기억력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인 것만큼. 근데 비록 그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죠. 특정 기억력의 구성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얼도우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냥 부연 설명이다.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여기에서 문맥상. 그쵸, 트릭스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는 해.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바텀 라인이 있다고 하잖아. 그쵸, 요점이 있다고. 향상시키고 프리저브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력을 인지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겠냐?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작동하지. 그 다음에 뒤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억력 향상시키고 싶으면 인지 수준에서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갑자기? 너의 정신을 차분하게 해야 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집중해야 되냐? 한 가지에 한 번에? 아니죠. 4번 모든 기능에 노력해야 된다. 너의 뇌. 그쵸? 왜냐면 같이 작동하니까. 5번 공유해야 되냐? 너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속어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답근거는 내가 지금 1번 형광펜 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괜찮아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요즘 몸이 아픈 친구들이 많더라고. 채영이 너 나랑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있잖아. 머리 많이 길었다? 자르는데요. 그래? 근데 한 여기까지 길었다가 다시 잘랐어요. 요즘 묶어 다녀서 그랬나? 너 많이 아팠잖아. 솔직히 진짜 아프진 않았어요. 그쵸? 아예 안 아팠어? 아니 몇 번은 또 아팠어요. 그 이클립스도 진짜 아팠었던 거고. 이클립스? 그거 많이 보면서 배탈 나가지고. 이클립스 내가 알기로는 그거 프로그램이야. 내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프로그램 이름이 이클립스거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 일기 써? 일기 쓰세요? 요즘 삶이 어때? 좀 학기 중보다 나? 선생님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거든? 근데 어떤 일이 왕왕 발생하냐면 지금 예비고 애들을 예시로 들어줄게. 예비고 애들이 너무 많아. 18명이야. 엄청 많지. 핫해요 아주 이 아이가.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근데 예비고 애들이 나를 만난 지 한 달 됐으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섭다. 너무 무섭죠. 싫지는 않은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는 거의 내가 실제로 이행문을 지금 테스트들을 4번째 돌리고 있거든. 애들이랑 4번째? 4회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단톡방에 5회독이라고 올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네가 나 만난 지 한 달 됐다고 생각해봐. 내가 5회독이라고 썼어. 근데 니네가 프린트를 봤더니 4회독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5회독 프린트가 어디 갔나.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게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심하면서 애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5회독 프린트가 어딨냐. 선생님이 5회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를 이제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가끔씩이 아니라 이제 결석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결석하는 애들이 별로 놀랍지가 않아. 왜냐면 결석할 만한 애들이 결석해. 이게 나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나 이 수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 확실히 초반에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너네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압박감이 심하게 느끼는 애들은 실제로 몸이 아파져. 왜 아파질까? 가기 싫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너네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실제로 기억 상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그 기억을 삭제시키거든. 그것처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실제로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근데 웃기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나 진짜로 아팠어요 선생님. 저 진짜 몸이 으스스하고 막 배탈 났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생존기제라는 게 얼마나 뛰어난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는 내 몸까지 아프게 하면서 실제로 가지 못해도 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예비고 애들한테 던져주는 초픽은 그거야. 오늘 나랑 수업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일기에 그대로 써라. 너무 무서웠다. 과연 내가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막 질문을 할 때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도대체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걸까? 그러니까 보통 너네가 뭐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거나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잖아? 근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너네가 느꼈던 감정은 전부 다 무의식에 잠겨 있거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이 또 올라와. 이게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시다.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그 단발머리 여자애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야. 날 너무 괴롭혔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한 단발머리 여자애가. 그 실제로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랑은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나 있는 거고 이제 걔랑도 만날 일이 전혀 없거든. 그 물리적인 곳에선 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빨간 머리를 한 단발머리 여자애를 보는 순간 갑자기 불편감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인 즉슨 뭐야?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지와 없는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내 트라우마는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다시 한번 그 감정이 상기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자신의 감정을 자꾸 억압하거나 저항하거나 피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거를 너무 무섭잖아. 그게 실제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쓴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아. 너무 슬픈 건. 근데 그게 조금 내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때 조금 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감정을 사실대로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조금 편해질 수 있거든. 시간이 지난다고 그 감정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계속해서 일기를 쓰게 시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지민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도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게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픈 걸 수도 있지만 주위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 때문에 몸이 아프고 긴장될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의식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친구가 있냐면, 나 진짜 학원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의식 속에는 되게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적으로 느끼려면 항상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느끼려고 노력해야지 그럴 수 있거든. 이럴 때 있지 않아? 나는 만약에 채영이가 난 되게 좋아. 근데 채영이가 가끔씩 나를 자꾸 내 불편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놀 때. 난 채영이가 분명히 좋은데. 채영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채영이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버럭 채영이한테 화를 낸 거야. 근데 의식 수준에서는 내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니까 난 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의식적으로는 채영이가 자꾸 내 불편한 부분을 건드려서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거지. 그건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채영이 나쁜 애, 나를 화나게 만들어가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난 분명 채영이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불편한 부분이 건드려졌던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일기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 이화쌤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1년이나 지냈는데도 불편해. 이화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잘 다가가지 못하겠어. 이것도 결국에는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 수 있거든. 내가 뭐 엄마한테 제대로 수영을 못 받았다든지, 혹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너무 나랑 비슷한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서 저 선생님도 뭔가 나를 사실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야. 근데 결국에 답은 전부 다 너네 안에 있거든. 내가 찾아줄 수 없으니까 글을 이제 써가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슴이 찔끔? 뭔가 불편감이나 감정이 움직였던 포인트들 있잖아. 그거를 피해들 게 아니라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거든. 이화쌤이 뭐 성적 얘기를 할 때 나는 너무 불편해. 혹은 무슨 부모님 얘기를 할 때 불편해. 뭐 어떤 불편한 포인트들 있잖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든지 뭐든지, 뭐 돈이든지 외모든지 공부 성적이든지, 그게 바로 너네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거든. 사실은 피하고 싶지만 다루어야 할 부분. 뭐 자꾸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자꾸 남자 얘기한다, 썸 타는 얘기. 근데 난 그게 불편하다. 왜 불편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야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꾸 타인을 미워해. 타인을. 왜냐면 그 타인이 자꾸 내 걸 건들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오늘 그래서 일기를 하나 적어봅시다. 제 주제 던져줄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 얘기만큼은 친구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토픽 있잖아. 뭐 성적 얘기, 대학 얘기는 진짜 싫다. 혹은 무슨 옷 얘기, 쇼핑 얘기, 혹은 부모님 얘기는 진짜 싫다. 이런 토픽이 분명 있을 거야. 혹은 게임 얘기. 몰라, 나는 너네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할지. 그러니까 그걸 적고 왜 불편한지를 한번 과거의 역사에서 한번,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니네 이미 다 알고 있어. 순간적으로 떠올라. 그 어떤 진짜 난 기억도 안 난다고 생각했던 진짜 10살 때 일이나 7살 때 일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실제로. 진짜 놀랍게.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가장 불편한 대화 주제를 적어보고 과거에서 한번